암호화폐의 큰손인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가 암호화폐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자영업자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때 소상공인 빔이라고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그것이 진짜 맞나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 분들은 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하죠. 오늘 말씀드릴 것은 당장 일어날 일입니다. 바로 미 상원 의원이 몇 개월 동안 준비한 법안인데요.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현지 시간 내일 7일 암호화폐 법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분류 및 정의, 암호화폐 규제 구성 및 방식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 루미스 상원 의원은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암호화폐의 지지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보면 정말 좋은 내용일 것 같고 이것이 호재로 인식이 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포브스에서 현지 시간 6월 5일에 내놓은 내용인데요. 지금 이걸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몇 달 동안 작업 중인 이 법안은 다양한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증권거래위원회 SEC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중 어느 기관이 이를 감독할지 정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초안 형식으로 먼저 발표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핵심 문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 알트코인이 증권 여부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를 감독하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규제고 하지 말라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들어가면은 좀 그것이 덜하니까 그래서 코인을 이쪽에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초안입니다. 초안이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토론을 통해서 수정될 여지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이 초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것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초안이라는 테두리 자체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초안의 뼈대를 가지고 살을 붙이고 뗐다 해서 최종본을 만들 것이니까요. 또 포브스에서 얼마 전 이 기사를 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에 NFT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미스 의원은 지난 연설에서 이 법안이 테더 및 붕괴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 즉 US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 카테고리에 넣을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암호화폐의 연료입니다. 근데 여기 테더 및 이건 이미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거 이외에 비슷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모델이 좀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테더를 끼워놨다는 것이 좀 꺼림칙합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테더에 관한 영상을 만든 적인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지금 나오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우려되긴 하나 이것은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이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이자 배당도 하지도 않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하고 그리고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좀 규제의 방향성을 지켜보기 위해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더블락에서 루미스 의원 관련해 가지고 좀 언급한 것이 있는데 이들이 초안을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70페이지 분량인데요. 여기 보시면 70페이지 분량이 초안이에요. 자, 여기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증권거래위원회 SEC 및 기타 연방규제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증권 관련 언급이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더블록에서 얘기하는 부분의 핵심을 좀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법안 초안은 증권거래법의 보조자산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 약정이나 계획을 통해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사람에게 제한, 판매 또는 달리 제공하는 무형자산, 증권거래법에 추가하고 싶은 보조자산에서 분산운장 기술 네트워크 또는 분산된 자율조직의 거버넌스를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미국법 제31편 9801항에 정의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 자체가 증권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초안에 넣어놨다는 것이죠. 이 더블로커의 대화에서 업계 소식통은 이전의 법안이 비트코인 이외의 많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SEC에게 할 일, 즉 SEC에게 세부 사항을 더 줌으로 인해서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암호화폐를 만들려는 것이지 않나라는 지금 이 주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날짜가 3월 1일자로 지금 공개된 것이고요. 지금 70페이지짜리 이거예요. 근데 3월 1일 이후에 변경된 것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퍼진 이 70페이지짜리 여러분 지금 눈에 보고 계신 것은 이것은 내일 나올 것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많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6월 10일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CPI 물가지수 예측이 8.3%입니다. 지난달은 발표됐던 게 8.3%인데 지금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물가 잡아야 되고 금리 인상의 당위성은 자꾸 제공이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금리 인상의 당위성이 지금 자꾸 강조가 되고 있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막 상승을 강하게 굳이 외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롱텀으로 보는 것이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신건강에 매우 건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꾸 규제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다큐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 익스플레인이라는 미니 다큐에 푹 빠져 있는데요. 이전 거를 좀 뒤지다 보니까 하나가 또 볼만한 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번에 익스플레인 세계를 해설하다에서 시즌 1을 보시면은 이 시즌 1에 암호화폐가 나옵니다. 이것이 방영된 날짜가 2018년 6월 21일입니다. 무려 4년 전에 지금 6월 이맘때입니다. 여러분 2018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18년 경험이 없으신 작년에 들어오신 혹은 올해 들어오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14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다큐를 보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 날짜를 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보신다면은 작년과 올해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패턴이 똑같습니다. 여기 도지코인 이야기 나와요. 그때 당시에도 도지코인이 막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오고 나서 규제가 막 쏟아지던 시절 너무 똑같습니다. 보통 하락장에 막 규제들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패턴이죠.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넷플릭스 가입되어 있으신 분은 이 영상 찾아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은 당장 내일 나와도 일단은 이것은 초안이다. 따라서 또 수정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내일 초안이 나오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